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막 이렇게 사기보다는 그냥 단기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여전히 해볼 만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계속 종목별 장세 또는 뉴스에 의해서 또 트레이딩하는 장세, 모멘텀 장세가 당분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중립으로 보는 게 맞다.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중립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뭐 3일 전, 4일 전에 봤죠. 네. 연휴 때 나와서 라이브 방송했는데 일단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헝다그룹 사태는 그렇게 그냥 찻잔 속의 태풍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그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수만 놓고 보면 그렇기는 한데 뭐 어제 오늘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극도로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테일리스크잖아요. 어제 나왔던 거는 뭐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투입해서 살려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또 오늘 또 나왔던 내용들은 당장은 뭐 해결할 수 있지만 또 연말에 나와서 이자 지급해야 될 달러 부채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죠. 한 8천억 네, 되더라고요. 그냥 그거만 뭐 헝다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만 나오면 언제든지 투자 심리는 뭐 이제 흔들리면서 매도할 수 있는, 사실 이럴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헝다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 괜찮은 주식들은 이때 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지금 뭐 200일선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죠. 네,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장기평선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이미 뭐 120선은 이미 깨져 있는 상태고 제가 중장기 추세선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게 200일선인데 개별 종목도 200일선을 보고 종합주가지수도 200일선을 보는데 지금 200일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장기 이평선하고 헤딩을 했죠. 그런데 과연 이제 여기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는 조금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럴 것 같고 헝다그룹 이슈는 이 이슈로 인해서는 아마 계속 연말로 갈수록 뉴스가 나오면 그 강도는 약해지겠죠. 당연히 식상해지니까 재료 자체가. 근데 조금 시장을 언제든지 뒤흔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언제든지 또 가지고 가야 되는 말을 저도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잔고에 현금은 별로 없는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마다 사야 된다. 근데 네. 이런 기회가 자꾸 오면서 그렇죠. 좋은 주식이 자꾸 보이거든. 그렇죠. 싸게 보이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다음에 더 밀린단 말이에요. 밀릴 수도 이게 있죠. 이제 괴로운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면서 제가 무슨 노래 들으면서 왔냐면 보릿고개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보릿고개? 갑자기 너무 보릿고개가 빠지는데? 네, 갑자기 지금 너무 보릿고개. 또는 북한 관련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단어를 아실 수 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 네,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네. 굉장히 조금 한국 주식시장이 어렵죠. 네, 어렵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분명히 살아남은 분들한테 기회가 올 건데 지금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이 많이 있죠. 언제가 될지 고민이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시황으로 가면요. 그렇죠. 네. 일단 시장 분위기를 한번 먼저 네. 좀 일단 그 미국은 이거 네. 중국 내부 문제지 우리하고는 네, 상관없어 그렇죠. 이런 네. 말 했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네, 하여튼 그렇죠.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안 좋은 이야기처럼 그렇죠. 들리지만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미국 시장은 확 뛰었단 그렇죠. 말이야. 네. 근데 한국은 약해요. 네. 일단 이 상황부터 좀 설명해 줘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건가요? 너무? 이게 만약에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들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점도표 상향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FOMC 결과가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상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극히 결과론인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으면 아마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겠죠. 예상했던 거 대비했을 때 특별한 것 없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솔직히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맞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중국 크레딧
이제 헝다 관련 이슈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뭐 조금 지수를 종목별로 흔들흔들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자꾸 그 조금 일각에서 옛날 이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같은 뭐 부동산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영화 빅쇼트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쌓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게임? 그거 있어. 이거 나무 이렇게 조각들 나무 쌓는 빼내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예시 들으면서 이제 MBS 계속 쌓아서 부실 채권 쌓고 MBS 쓰레기 MBS들을 모았더니 그게 트리플 A MBS가 되고 막 그랬던 건데 근데 사실 그것들이 다 붕괴되고 나니까 그거 다 허공에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 부동산 이슈는 그래서 땅은 남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파가 오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프라임 때처럼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있어서 행여나 혹시라도 현금이 있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다 살 만큼 다 지금도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이 사셨을 거고. 근데 다음날 또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많이 비중도 있으시고 그렇긴 한데 지금 일단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잔고 대비 기준으로 종목 손절 잘라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총 잔고가 올라가면 일정 부분 좀 정리하고 또 좀 떨어진 거 있으면 좀 더 그런 자금 가지고 또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분할 매수하면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들은 줍니다. 어제 LG화학 같은 것도 뭐 저는 이제 관심 종목이 지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또 워낙에 많이 빠져있는 상태 또 이제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막 이렇게 사기보다는 그냥 단기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여전히 해볼만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대북 이슈 나오고 관련 종목도 올랐고 그다음에 뭐 오징어 게임 그 넷플릭스 관련 주식들도 올랐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도 또 결국 시장이 별로니까 확실하게 믿을 만한 거는 우리 믿을만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주식들도 오르고 그냥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되고 시장이 모멘텀이 있는 건 사주겠다예요. 네, 모멘텀이 있는 건 대신에 모멘텀이 없는 거는 질질 흐를 수밖에 없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아예 가는 주식들, 한국 BNC라던가 뭐 LNF라던가 에코프로 시리즈라던가 뭐 이런 주식들 보면 가는 놈이 더 무섭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사실 개인 투자 신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좀 꺾여져서 내려와야 다른 주식도 올라갈 텐데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계속 종목별 장세 또는 뉴스에 의해서 좀 트레이딩하는 장세, 모멘텀 장세가 나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장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우리 뭐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황 팀장도 참 힘든 시장이라고. 근데 어저께 그 네. 슈퍼개미 네. 그 남석환 대표님 촬영을 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단타하시는 분들도 어렵죠. 정말 힘든 시장이라고. 네, 어려워요. 네, 어렵고 희한한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관심 종목으로 몇 개 찍어 놓잖아요. 내가 이 종목 떨어지면 사야지나 아니면 이 종목 왠지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꼭 그 중에서 두세 개 올라. 한 5개 찍어 놓으면 한 두세 개는 올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산 한두 개예요. 내가 산 거는 그 안 오르는 한두 개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뭔가 잡힐 듯한데 안 오르는 그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를 것 같고 그런 자신감이 이럴수록 많이 그렇죠. 자꾸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했던 배팅력이 점점 약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배팅력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배팅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다시 멘탈을 잡아나는 구간밖에 없죠. 지금은 트레이딩에서는 그런 거고요. 조금 이제 한국 코스피 좀 보면 이거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지금 리포트인데요.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이 안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일단 요것부터 보시면 9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그래도 1조 3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네, 외국인들 샀어요. 보면 9월 초에 좀 사는 척, 그 다음에 9월 둘째 주에 팔고,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좀 사고 이번 주까지 계속 일단은 숫자상으로 사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게 사는 정도는 아니죠. 예, 그동안 팔아왔던 거에 비하면 큰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또 언제든지 또 팔고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기도 하고 확실히 근데 3,100 이하 근처 오면 좀 사는 느낌이 좀 있고요. 확실히 여기 보시면 월 초에 3,200 정도 이렇게 사면서 올려놨더니 또 이제 또 팔면서 내려가는 그런 그림도 좀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예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오늘은 12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올 초에 볼까요? 올 삼성전자 엄청 올라왔을 때 보면 거래대금이 1월이죠, 1월달. 네, 44조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네, 44조까지 간 적도 있었고, 이제 계속 20조대 유지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점점 마르죠. 말라서 이렇게 됐죠. 지금은 12조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예전에 2000 탄핵 국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일 때, 막 7조? 5조? 막 그럴 때까지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모멘텀도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뭐 그렇지. 어떤 뉴스가 나와도 안 되는 시장. 예. 근데 그거보단 낫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좀 약간 모멘텀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소멸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 내년도 컨센서스도 계속 오르다가 멈춰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제 하반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 예상되는 올해 실적보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이제 증권방송 봤더니 계속 뭐 올해 실적이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망치가 계속 기존에 전망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전망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멈춰 있죠. 그리고 반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 2018년, 19년 그때랑 딱 느낌이 비슷한 거죠. 시기 또 이거 그렇죠. 또 말씀드리는데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2018년도에 최고를 찍었고 실적은 2018년도에 최고를 찍었죠. 네. 이때 보시면 이때랑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는 참 어려운 주식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때 보시면 2016년, 17년도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실적은 2018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2018년도에 이거 보시면 삼성전자 사시는 건 좋은데 이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연간으로 보는 건데요. 17년, 16년도에 30조 정도 벌었고 영업이익, 17년도에 53조 벌었죠. 18년도에 59조 가깝게 벌었죠. 예. 그리고 나서 주가는 18년도부터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영업이익 최고치를 찍을 때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은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올해 분명히 이제 영업이익 최고치를 찍지만 주가는 떨어지는 국면이고, 여기 보면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또 기사가 최근에도 난 게 있어요. 예, 좋은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PC 디램 가격이 QOQ로 하락할 걸로, 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서버 디램 가격도 올해 처음으로 QOQ로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 이거 그냥 홈페이지를 그냥 번역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혹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가격이 최소한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전망치들이 계속 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뒤바뀌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오를 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이번에 폴더블 폰이 잘 팔린다고 한들 결국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움직이는 주식인데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꺾인다는 거죠. 많이 벌기는 버는 건 절대치는 높기는 한데 이제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분명히 78조는 벌긴 버는 거잖아요.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삼성전자 주가에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흐름인 거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반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뭔가 한 60조 원 이상 영업이익 추정치가 60조 원 이상으로 쫙 나와줘야 지금 22년도가 60조고 23년이 66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네.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상당히 좋을 거라고 뭐 네, 얘기가 그렇죠. 지금.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오래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보면요, 이거를 저는 지금 이 수치에 대해서 지금은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지만 보면 2019년도에 이미 나왔던 실적이 28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8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 2018년 초에 삼성전자 2019년, 2020년도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들을 보면 다 59조, 60조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박살, 최소한 그 정도 실적을 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박살이 난 거죠. 절반 가까이. 네, 절반 가깝게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고생했던 건데 지금도 이 추정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추정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지금 영업이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수치에 대해서 아직은 믿을 수 없다라는 심리가 시장에서는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벌지 안 벌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당분간은 헤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급도 없는. 최근에 근데 다행인 거는 뭐 외국인들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긴 좀 사죠. 사주고 예, 있죠. 사기는 사죠. 예, 사기는 사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뭔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는데도 주가가 방어는 하지만 오르지는 않는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싸게 사서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자금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조금 안 좋게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위에서 때려놨던 공매도들 환매수한 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샀는데도 안 오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일단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중립으로 보는 게 맞다.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중립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지수는 그죠? 계속 네, 횡보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지수는 3,000, 그러니까 3,000에 3,100 사이, 3,100에 3,200 사이, 3,200 이상 그 세 군데 놓고 보고 지금 3,100, 3,200이니까 여기서는 정말로 사고 팔고 치고받고 하는 구간이에요. 예.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아니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는 구간인 거고요. 오히려 3,200 넘어가면 좀 팔아야 되는 시기고 당분간은 그 다음에 3,100 이하에서는 조금 더 사보는 어제처럼 3,100 언저리 오면 또 사보는 그런 구간인데 아마 당분간 지금 모멘텀이 없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렇죠. 나서 실제로 이제 9월 이제 말에 들어왔고 이제 10월 달 들어가면 이제 3분기 일단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3분기 끝나고 4분기 실적이라던가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또 바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고난의 행군 보릿고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저도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지만 정말 먹을 거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가 바뀌어서 풍년이 들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기후제 투자법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실 좀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뭐 보릿고개 가사 보면 초급 먹비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모멘텀 단타를 해야 돼.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계좌 늘리려면 적극적으로 늘리려면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현금에서 주식으로 돈이 옮겨간다는 거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외 변수가 왔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한 오르면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 떨어지면 그거 리스크를 жил머진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그게 싫으면 현금 가지고 계시는 거고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근데 만약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수익을 내는 분이라고 하면 주식 실력은 한 단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힘든 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시장 상승할 때는 다 법니다. 그렇죠. 네, 시장 상승 다 벌고요. 작년 번 분들은 네, 그렇죠.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처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없는 시장이 있을까 싶어요. 다 힘들다. 네, 다 힘들고요. 뭐 제가 전문가의 타이틀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로직 가지고 계속 접근하고 똑같이 대응하지만 그 로직이 잘 안 먹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수학의 정석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안 나오거든요. 그 대응이고 대신에 리스크 관리 잘하고 1년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 많이 먹고 잃을 때 조금 잃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구간이니까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LNF 보면 지금 이런 주식을 이걸 어떻게 사라고 했는데 오늘 20% 정도 오른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저도 이게 엄청나게 쥐어짜기 전초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가도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마 제가 갖고 있었다면 아마 오늘은 팔았을 겁니다. 갭 상승도 나왔고 대량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어제 종가에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 뭐 있겠죠. 당연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나 사실 계속 쭉 끌고 가는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심정을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정말로 이제
뭐 이런 자리 뭐 사실 신고가니까 종가 기준으로 또 신고가니까 또 종가 베팅 하면 할 수는 있긴 한데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렇게까지 오를지는 또 몰랐던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가는 놈이 계속 가고 그다음에 한국 BNC 이런 주식들 있죠. 이런 주식도 그냥 뭐 얄짤 없이 계속 가죠. 뭐 경고 딱지 붙었는데도 뭐 계속 가죠. 계속 붙는 거죠. 네. 뭐 이런 주식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계속 또 싸게 해지는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LG화학 흐름 보면 어제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올랐죠. 네. 근데 뭐 여기서부터 계속 뭐 하셨던 분들이 어제 그 반등으로 인해서 이거는 뭐 후행적으로 해석하자면 쌍바닥의 이유니까 단기 반등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또 뉴스도 동반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되돌릴 만한 그냥 그동안 이격 많이 벌어져 있던 거 붙이러 가는 구간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들은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이 잘못해서 내가 팔았는데 급등하는 주식이 될 수도 있었죠. 분명히. 왜냐면 이런 구간인 거죠. 이런 구간. 그치.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손절 타이밍도 지나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기도 애매한 타이밍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리스크를 가지고 추가 매수했다면 글쎄요. 뭐 오늘 매도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먹을 수 있었던 거고 그냥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게 오른 걸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장인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 정도로 어제 오를 때도 이게 여기서 더 간다고?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DA도 올랐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멋모르고 그냥 가는 주식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사는 그냥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이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사? 그렇지. 네, 이렇게 돼서 못 사는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야 오르는 쪽이 더 가. 그냥 하고 그냥 밸류고 뭐고 그냥 더 사면 더 산 주식들은 뭐 LNF 같은 거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죠. 근데 사실 뭐 과열로 가는 구간이니까 지금 딱 주시장은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 네, 아사리 불교 용어라고 하던데 정신 없다. 네, 아사리판인데 오늘 뭐 종목들 뭐 들쭉날쭉한 많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하루 종일 입에 안 좋은 말을 담고 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하여튼 지금 시장은 너무나 힘든 장.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정말 버티든가 아니면은 관망하든가 네. 예, 그렇게 해야지 섣부르게 저렇게 오르는 거 보고 나도 저 요행수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네.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사서 거봐 가는 놈이 난 역시 이 장에도 뭐 사서 이제 맞출 수는 있어요. 오를 수익 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과연 사는 타이밍이 내 매매 로직이라던가 내 투자 예를 들어서 뭐 신고가 따라서 하는 것도 어제 LNF 같은 거 샀어도 그게 내 투자 노하우나 내 투자 원리 원칙에 맞춰서 산 거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샀다라고 하면 그냥 샀으면 정말 소위 말해서 해뻑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결국 잃는 날이 또 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자기만의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매매 투자 로직을 만드는 그렇지. 자기 투자 노하우를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맞아서 돈을 네. 버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벌었다. 네. 그럼 이게 더 맞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다 보면은 이제 또 큰 코 다칠 그렇죠. 수 네,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맞죠. 네. 하여튼 중요한 건 기본을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는 게 아닌가.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